생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본인이 그 중에 어떤 거를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걸 좀 메모 같은 거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조사관님이시고 또 이제 한 분 더 이제 말씀 드릴 거고요. 동작생 선생님 부고하실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작세무서에 지금 부가세과에 근무하고 좀 더 크게. 예. 김영석이고요. 회사 생활에 관한 거는 앞에 최영수 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면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다 되실 거예요. 네, 아마 자신감 가지고 가시면 되고, 제가 첫 번째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갖고 좀 막혔는데, 그 면접 전 킨텍스 제가 19년도에 합격을 해서 19년 5월에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면접장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면접장이 어떻게 되냐면 킨텍스에서 봤었는데, 킨텍스 아마 2홀인가 그랬어요. 이때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여기 대강당 있고 여기 앞에 학생들 다 앉혀놓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5분 기술, 여기서 그 자기 기술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자기 기술서를 여기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킨텍스에는 다른 데 또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자기 기술서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또 조 잘라서 조 하나씩 넘어가서 여기서 5분 스피치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들고 이렇게 넘어가요. 면접장으로. 그럼 면접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문이 있다고 치면 여기 쭉 들어오면은 여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여기서 쭉 대기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 들어오세요 하면은 여기 가서 서 있다가 이 사람 나가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여기 의자 있고. 그럼 여기서 인사하고 가서 앉아서 이제 면접 시작하는 건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국세청에서 나오신 분 한 분하고 인사처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오시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 둘 다 5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일선 세무서 과장급이시죠. 일선 세무서 과장급이고 지방청에서는 팀장급이신 분들이랑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5분 스피치가 처음에 막 어떤 사례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뭐 공직가치 이런 거를 뭐 끄집어내라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뒤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무슨 9가지인가 있잖아요. 9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아직 준비 안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어차피 어떤 거 끼워 맞춰도 다 되거든요. 다 이렇게 뭐 크게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사셨을 테니까 크게 모난 거 없으실 테니까 다 끼워 맞추면 다 되실 텐데, 저는 그 중에 한 3-4가지 정도 자기가 미리 이게 나는 이쪽으로 막 어떤 질문이 와도 웬만하면 대답할 수 있겠다 싶은 걸 한 3-4가지 정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정한 다음에 이제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연습을 하시겠죠.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다가 핵심이 내가 이제 어떤 공식 가치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가를 이제 찾아내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질문이 와도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겠죠. 공식 가치는 5분 스피치는요. 그렇게 하고, 자기 기술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2개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신 분들은 하나는 주어졌다고 해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미리 주어지고 하나는 주어지지 않았었다고 하는데 뭐 이거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셨던 경험들을 간추하셔가지고 사실 질문이 뻔하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는 뭐 크게 어떤 질문 나와도 큰 뭐 변화는 없을 테니까 자주 나오는 기출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충 이게 나오겠다 싶은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 인생 살아오는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뽑았어요. 어떤 걸 뽑았냐면 어떤 질문이 와도 넣을 수 있는 거. 무슨 질문이 와도 거기에 대충 끼워 맞출 수 있는 경험 한 세네 가지를 선정을 미리 한 다음에 자기기술서 그냥 나온 대로 바로 썼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자기기술서 문제도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원래 준비해갔던 그 사례에다가 그냥 띄워서 맞춰서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사실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한 2m? 2m? 이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좀 떨리는데 이게 떠시는 분이 있고 안 떠시는 분이 있잖아요. 안 떠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다 준비하신 거 그냥 가서 다 화려하게 펼치고 오시면 돼요. 근데 저는 떠시는 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안 떠시는 분은 준비하셔서 그냥 말씀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막 생각이 안 날 거잖아요. 어떤 거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런 질문 이게 막 준비를 하셨을 텐데 생각이 안 나면 막 말하고 싶은데 막 어버버버 할 거잖아요. 사실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만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대답을 다 잘 못해요, 웬만하면.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떨린다고 그냥 생각 안 한 상태로 그냥 막 뱉으시면 여기 앞에서는 이분들은 긴장을 별로 안 하실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으니까. 그럼 여기서 눈 막 흔들리고 막 목소리 덜덜 떨리면서 막 아무 말이나 뱉었는데 3, 40분 정도 하잖아요. 몇 분 하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랑 이제 막 기간이 막 겹치는 경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앞에 거랑 충돌되는 그러니까 사상이라기보다 생각이 이게 충돌되는 생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뭐 좋은 쪽이면은 뭐 충돌돼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예민한 부분에 만약에 걸려버리면은 아마 조금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제가 느낀 바로는 이분들 보통 나이가 지긋하시거든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분들은 별로 떨어뜨리고 싶어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진짜 국가에 위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별로 이 사람 인생이 걸린 거라서 크게 막 이렇게 못되게 굴거나 이러려고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서 막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상사의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부당한 지시라든지 뭐 부정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뭐 부탁이 뭐 밖에서 부탁이 왔는데 어떡할 거라느니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면접할 때 그런 질문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뭐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막 자료 같은 거 주시겠지만 자료 같은 거 읽다 보면은 막 자주 나오는 질문 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다 보면은 인터넷에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스터디즈 하다 보면 이제 자료를 모으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은 이제 몇 개 없어요. 막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생각하셔서 그때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예민한 질문.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은 뭐 부당한 지시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누가 부탁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예민한 부분은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신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버버하고 대답을 못 해버리면은 사람에 따라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미리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 면접할 때 조장했잖아요. 예, 실조 조장했는데 예. 실조 조장. 예. 조장하면서 힘들었던 일은 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조장 하고 싶은 분들 예, 조장이 좋아요. 제가 당시에 익명이니까 다 모르실 테니까 그때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조였거든요. 네, 이게 저라고 하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자 4명에 남자 2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저희 조는 좀 트러블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성격이 다들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심하게 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되게 많이 떨었거든요.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이게 실전이 아니고 연습인데도. 그리고 저희끼리는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는데 스터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시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붙었어요. 결국 결론 붙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게 좀 그러니까 좀 위축되어 계시니까 여기 좀 이렇게 모임에 잘 못 낀다고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게 조금 힘들었고 이거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들이 바라는 인재사항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아니고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나중에 일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팀이 이렇게 과당 팀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없이 다 돌아가면 좋은데 이 중에 막 가끔 여기에 막 이분이 다른 분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관리자와 다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공무원이라서 이게 이 사람이 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싸우면 그냥 계속 싸우는데 계속 여기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지고 서로 일 잘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일 사실 신규들한테 일 업무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안 하셔요. 어차피 오셔서 새로 하셔야 되고 지금 세법을 아마 하시고 오셨을 텐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뭘 했냐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려나? 그 앞에 것도 있는데 일단 3월 10일께 있는데 이게 제출을 안 하면 가산세가 1%예요. 그래서 좀 크거든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크고 뭐 없으면 많은 건데 사실 저 이거 예전에 세법 공부할 때 진짜 거의 안 봤거든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지급명세서도 잘 몰랐지만 그래서 오시면은 실무에 대한 건 다시 배우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물론 세법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기본이 되는 거고 기본 바탕이 이제 실무가 되는 실무의 중요한 세법 법조문은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별로 크게 업무에 대해서 기대 안 하시겠지만 아마 이제 세법을 다 공부하고 오신 거를 아시고 들어가니까 아마 세법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러면은 저는 좀 하나 이게 좀 뭐 세무서라든지 세법에 대한 혹은 납세자를 위한 좀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가지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거 뭐 최선을 다해서 막 알아봤다 뭐 이런 느낌 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새 뭐 정부에서 미는 게 적극 행정이잖아요. 뭐 국세청이 지금 뭐 납세자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게 뭐 여러 개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뭐 대답하실 때 좀 가지수가 많아져서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어요. 네. 아니 아까 그 면접 준비하시면서
경험한 세네 가지 정도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 면접 보실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만 뭐 크게 얘기해봐요. 관련 경험을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해서 뭐 말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네. 궁금한 게 그 면접 볼 때 그 말한 경험에 대해서 나중에 좀 증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거를 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또 교육을 들었으면 그 수료증을 제출해야 된다거나, 그럼 제가 말한 거에 대한 그 증빙을 나중에 좀 해야 됩니까? 왜냐면 이게 혹시 당황해서 만약에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뭐 그렇게 됐으면 나중에 그걸 뭐 혹시 확인을 하게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 네. 대답 드리면 확인 안 하고요. 봉사활동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 질문도 아마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거기에 대한 태도, 눈빛, 표정, 말투, 이 사람이 어른들 대할 때 혹은 옆에 사람, 동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는 오셔서 다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이 세법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제 동기들 중에서도 세법 안 하고 세법 얘기 안 하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재산세과 가 있고 법인세과 가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야근을 하고 있지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말할 때 그 말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확인, 그러니까 거짓말 안 증명 관리하는 하겠지? 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의 눈빛이나 이게 거짓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데이터화 시키라고 하는 게 근거 없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험을 면접관이 사전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얘기한다. 야구를 저 좋아하는데요. 근데 면접관이 야구를 더 좋아해요. 이 야구에 대한 뭐 규칙이나 물어보는데 본인은 아무 답변을 못해요. 그럼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으라 이런 뜻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영석조사관님은 만약에 본인 면접관이면 네. 어떤 사람을 미국을 줄 거예요? 그것만 한번 얘기해보고. 예. 난 이런 사람 미국 준다.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못 올라갔는데 이게 여러 사람 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길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한 3, 40년이 뒤에 면접할 자리에 가서 안 뽑을 사람이 있다면 혼자서 달려가는 사람 안 뽑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달려가는 사람은 업무는 잘하겠지만 옆에 주는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고 해야 될까? 물론 세무서가 각자의 일이 돌아가지만 결국에는 팀, 작게는 반, 크게는 팀, 더 크게는 과로 돌아가는 일이라서 혼자서만 달려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까 우리 최종수 반장님하고 좀 느낌이 좀 더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계속 이제 몇 번 더 오시고 하니까 그때 더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질문 뭐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질문해 주시고 아마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하나하나도 제가 다 눈여겨 봐두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관이 진행하다 보면 원래 사실 나와서 발표도 해야 되고 오늘도 이제 다 모의 면접 같은 거 원래 해보면 제일 좋아요. 원래는 첫날부터 연습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도 모의 면접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요것도 계속 이게 제 전화번호고 여러분들이 나 이 중에 뭐 할 거다를 이제 저한테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조장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이 조장이 되게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리더로서 그 조장하면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같은 거 조율하고 한 번씩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한테 이거 문자 한 번씩 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같이 더 얘기를 듣고, 아까 제가 이제 면접 오늘 5분 스피치 뭐 이런 거 요거 주제 같은 것들 제가 한번 문자를 드렸더니 와주셨어요. 그냥 놀랍게도 이렇게. 그래서 동안양 세무서 이제 소득세하고 한울 조사관님 오셔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엄청 성실함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안양 세무서 소득세
경찰과에서 근무하는 한울이라고 하고요. 제 경우에는 8년 전 이제 14년도 하고 지금 근무 중인데, 일단은 혹시 저 궁금한 게 그 다음 카페 중에 국꿈사라고 혹시 가입 안 돼 있는 분, 안 하신 분 없죠? 아, 2분 정도 계시네요. 아, 3분 정도? 네. 제가 봤을 때 이때 사전조사서 주제가 뭐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제가 한 15분, 20분 동안 면접 어떤 게 나왔었는지 그 제가 면접 후기를 구금사 카페에 남겼어요. 아마 합격자 수기 게시판이 있고 거기서 아마 세무 검색하면은 작성일자가 14년 7월 23일에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 안 되신 분들 저기 사무실 복사하기 있으면 제가 그냥 사본이니까 남겨두고 갈게요. 보시게.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 다음 해부터 이제 5분 스피치가 생겨가지고 제가 뭐 5분 스피치를 어떻게 봤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 팀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작년에 합격한 분도 있고 재작년에 합격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떻게 봤는지 여쭤본 거 좀 자료 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일단 이종원 쌤한테 전달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서류 저한테 막 챙겨주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세요. 네. 성실함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분.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후에 저 갑자기 이렇게 연락 와서 일단은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몰라서 이거 또 구금사 카페에서 작년 한 3건 정도 제가 검색했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21년 9월 10일 8월 30일 8월 29일 다음 공사 합격자 맞수기 게시판인가? 세부로 검색하면은 한 1판 3개 정도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직접적인 경험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멤버 5명으로 구성해서 물론 그 전에도 한 2분 정도 다 여기저기서 강의도 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거의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뭐 A, B, C, D 5명 있으면은 이제 한 2명 내지 3명이 면접관 역할하고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렇게 역할을 이제 면접관하고 면접자 그래서 주고받고 했는데 한 바퀴 많이 돌았을 때는 하루에 2바퀴는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하실 때도 좀 얘기가 길어지거나 말꼬리 잡아가면 이제 감정 싸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좋게 좋게 다 같이 이제 간다고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경우에는 제목이 사전조사서였는데 이게 지금은 자기기술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제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첫 번째가 공고문 보시면은 직렬이 되게 많잖아요. 뭐 행정, 우정, 뭐 관세, 뭐 검찰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직렬들 많은데 세무직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기술하시오. 이게 1번으로 사전조사서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야 할 틀이라든지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이제 본인의 내용을 세워 넣어야 될 거고요. 만약 이런 주제가 나온다면 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약간 이것도 공직가치 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인 아는 사람이라든지 선배분이 업무 편의를 부탁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기술하시오. 이런 주제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국민의 4대 의무가 총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세무지게 하는 게 납세 의무 관련이니까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기술하시오. 주제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때 장소가 많이 달랐는데 그 당시 이제 국세청만 지금 경기도 수원에 있어요. 이거. 중부지방 국세청 옆에 그 당시 국세공무원 교육원이 현재는 제주도로 이전했는데 그 당시 거기서 이제 면접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진열들은 또 다른 날짜에 그 양재동 AT 센터 거기서 진행했었고 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저 킨텍스 일산 거기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사전조사서 경우에는 이제 강당에 다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이렇게 주어진 제한 시간 내에 다 기술하고 그렇게 제출하고 그렇게 했었고 다음에 이제 면접 진행할 때는 면접조를 총 7명씩 짜서요. 그렇게 이제 방 하나씩 들어갔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교육받던 생활관을 이제 개조를 한 것 같아요.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고 또 면접관 2분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저희 국세청, 한 분은 나머지 다른 기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그날 많이 긴장하셨어요? 면접 보고 다리만 안 떨었다 뿐이지. 예. 그냥 같은 거 후속 질문으로 한 2번, 3번 이게 얘기를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긴장 많이 했어요. 얘기하신 거죠? 면접관이 면접관이 그렇죠. 일단 면접관분이 맨 처음 질문부터 말씀하신 게 어려운 질문들이라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또 그때 제가 뭐라고 횡설수설을 했었는지 다음에 또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면접관님도 질문하신 게 요즘 세무공무원들 부정부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질문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모르고 있는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셨고 그리고 그때 본인은 네. 불안하다 이렇게 느꼈나요? 아니면 이게 기회를 이제 뭐 주기는 주셨지만 이게 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강박관념 잡히는 게 있었죠. 또 이거 세 번째도 좀 불안했던 게 본인이 업무를 받으렸는데 민원인이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셔서 이제 돌려드린다고 안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후속 질문으로 아니 그래도 민원인께서 주신 건데 그렇게 하실 건가 해가지고 그때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은 그 댁 주소지 집 앞에다가 돌을 놔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경우에는 뭐가 정답일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받았던 게 본인 일하는데 민원인이 와서 뭐 억지 부리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뭐 어떻게 잘 설명한다고 했는지 저도 이때 답을 어떻게 답했는지 적은 게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저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국세청이 아니고 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38 세금 기동팀에 대해 들어보셨죠? 탈세 문제 어떻게 좋은 생각 있나요? 뭐 그런 질문 받아서 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6번째가 또 본인이 한 10년 위에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 같나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7번째 이제 본인이 세금 냈거나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세금 낸 거 본 적 있습니까? 했을 때 전 답했던 게 그 부모님 연말정산 집에서 홈택스 저 도와드렸다 그냥 그 얘기만 답했었고요. 그다음에 신변 잡기 같은 게 8번째 나왔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거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응용하자면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연극까지 모르겠는데 뭐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운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대학 교수분들 김정운 교수님이라고 그 책 제목에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럼 저 사회 유명 인사의 뭐 예를 들면 마이크라든지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무슨 만년필이라든지 그 갖고 있는 이제 물건에 대한 스토리 뭐 그런 거 나와 있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였나 아마 김문수 그래서 수척에 대한 스토리 있어서 이걸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한 구절이 이제 뭐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정확하다. 저는 이 문구가 가장 깊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지. 근데 또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또 얘기하신 게 그 차범근 감독 얘기가 나오는 그 책입니까 해가지고 봤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네 맞다고 그분도 뭐 제가 봤던 것 같더랑 같은 책을 보셨는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았던 게 네, 저기 아까 그 수고 하시죠 A 면접관님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계속 물어보셨는지 B 면접관님 저한테 질문하신 게 그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 있잖아요.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꼼꼼히 어떻고 뭐 그렇게 답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낮에 이제 저의 최근에 합격한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거 요즘 많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저하고 좀뭐 비슷하다고 크게 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저는 본인이 뽑힌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합격하신 이유, 면접에서 이렇게 잘 통과한 이유?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성적순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보통으로 네. 들어간 것 같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만 선발하고 이제 나머지 1명을 이제 떨어뜨리고 비율이 그렇게 됐었고요. 많을 때는 뭐 3명 중에 2명만 선발하지만 경우에는 이제 면접 조별로 이제 대체로 한 7명 면접 조원 중에 한 2명만 떨어뜨리고 5명만 선발한다고 했을 때 앞에 2명을 누구를 떨어뜨릴지가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본인은 만약에 미흡을 준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미흡을 주시겠어요? 만약 본인 면접관이라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영석 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튀거나 너무 앞서간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을 때 부술치는 저도 확신이 없다고. 예.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할 텐데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걸 주셔야 돼요. 이제 조를 이제 좀 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좌석 배치를 조금 죄송하지만 잠시라도
바꿨다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가 나 면접 올인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모여주시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대부분이 다 이제 지방 뭐 병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줄 쪽 있죠. 여기 세 줄, 가운데 여기가 지방직하고 쉽게 말해 서울시 또는 7급을 한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아예 나는 그냥 오로지 수업만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하겠습니다.